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새로운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풀 한 포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잔가지에서 잔뿌리에서 생성된 다양한 신호들이 모여서 잎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이 잔뿌리에서 시작된 신호들이 모여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과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균형을 이룬 정상적인 면역 상태에서는 건강한 장이 되고, 비정상적인 자극에 의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증강된 상태에서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병든 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약물 치료는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몰랐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면역을 조절하는 약제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마른 땅에 내리는 한 줄기 소나기 같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효과가 있더라도 곧 재발하기 때문에 벌레 먹은 풀잎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에서 같이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한다 하더라도 재발을 반복한다면 조직 손상이 축적되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면서 결국 수술에 이르게 되고, 수술에 이른 후에도 장관 협착은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 약물의 치료의 문제점은 원인을 모른 채 비선택적으로 치료하였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말에 정상적인 장관 면역 체계가 밝혀지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장내 세균에서 자극받은 백혈구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게 되고, 이 사이토카인에 의한 염증을 유발하는 시그널이 장관세포를 통하여 전달돼서 장에 염증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선택적 약물 치료는 과거의 스테로이드 같이 비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잔뿌리에서부터 시작된 비정상적인 신호 전달을 찾아서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첫 번째 개발된 주사 약물은 인플릭시맵입니다. 인플릭시맵이란 TNF라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하나만을 차단하는 약제입니다. 사이토카인 하나만을 차단하였지만 그 효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매우 빠른 관해 유도 효과와 지속적인 관해 유지가 가능함으로써 조직 보존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스테로이드가 계속 지속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조직 손상을 유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 약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응이 없었던 환자들이 많았고, 또한 이 약제를 반응이 있더라도 이 약제를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항체가 형성되게 돼서 항체 형성에 따른 반응 소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반응이 없었던 환자들과 사용 중에 반응 소실된 환자들을 위하여 새로운 약제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연구들은 TNF 하나만으로서 성공한 그런 연구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하나의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여러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약물 치료의 원칙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동시에 억제하는 물질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원칙에 의해 개발된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나 곧 사용할 수 있는 세 개의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사 약물은 사이토카인을 생산하는 백혈구의 이동을 막는 약제로서 치료 효과는 인플릭시맵과 유사하였습니다. 그 작용 기전은 백혈구에 부착돼서 백혈구가
혈관벽에 부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백혈구의 이동을 막는 것입니다. 이 역시 관해 유도와 관해 유지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이 약제의 또 다른 큰 특징은 장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전신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발된 주사 약물은 2개의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크론병에 효과적인 약제입니다. 약제 기전은 2개의 사이토카인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인 P40이라는 물질을 2개의 사이토카인을 동시에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관해 유도와 관해 유지가 장기간 가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 개발된 약제는 주사제가 아닌 입으로 하루에 2번 먹는 알약으로서 궤양성 대장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알약의 작용 기전은 6개 사이토카인을 활성화시키는 잭이라는 물질을 차단함으로써 6개의 사이토카인을 동시에 억제하는 강력한 면역 조절제인 것입니다. 역시 관해 유도와 관해 유지가 장기간 가능하였고, 특이한 것은 이 알약은 저분자이기 때문에 고분자 단백질인 주사제에 비해서 그 분자량이 80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체 형성이 거의 없어서 장기간 사용해도 반응 소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제들의 선택적 약물들의 개발을 정리하여 보면, 처음으로 개발된 선택적 약제가 1988년도에 개발되었으며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2번째 약제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2년마다 연속적으로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됨으로써 새로운 약제들의 개발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제들 이외에도 더 많은 약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신이 지속적으로 관해를 유지할 수 있는 약제, 즉 맞춤 치료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약물치료법은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에 맞는 맞춤 치료를 갖고 염증성 저항질환과 더불어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